안녕하세요. 건강채널 효초입니다. 식초는 노벨상을 3번 받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암 예방과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잘 죽지 않는 좀비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로 인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을 생기게 하며 지방이 쌓여 비만해지고 여러가지 암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이런 나쁜 독소를 해독해주는 것이 천연 발효식초라고 합니다. 오늘은 암에 좋은 천연 발효식초인 막걸리 식초의 효능과 만들기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 식초는 성질이 따뜻하며 맛이 시고 독이 없으며 종기를 없애고 어지럼증을 다스리며 출혈이 심한 증상과 심장 부위와 명치 부위의 통증인 심통과 목구멍이 아프고 붓는 병증인 인통을 다스리고 어육과 채소의 독을 제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식초로 노벨상을 받은 3번의 연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노벨상은 1945년 핀란드의 바루타 네로의 연구 결과입니다. 음식물이 인체 내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에너지를 발현시키는 과정에서 식초 속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초산 성분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노벨상은 1953년 영국의 그레브스와 미국의 리프마누 연구 결과입니다. 식초를 마시게 되면 2시간 이내에 피로가 쉽게 없어지며 탁한 소변이 맑아지고 식초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산소의 이용률을 높여줌으로써 젖산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노벨상은 1964년 미국의 브루토와 서독의 니네는 연구 결과입니다. 식초 속에 함유된 초산 성분이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생성하며 초산과 구연산, 단백질,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전통 발효식초인 천연 발효식초, 막걸리 식초 만들기 알아보겠습니다. 재료 준비는 이렇게 합니다. 생막걸리 750ml 2병, 1500ml, 종초 선택인데요. 막걸리 양의 10에서 30%, 약 150에서 450ml입니다. 발효용기 2리터 이상, 1개, 1000 고무줄이 필요합니다. 막걸리 식초 만드는 법 과정입니다. 발효용기는 플라스틱, 유리, 항아리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플라스틱과 유리는 세제로 씻고 식초로 헹궈 소독하여 말립니다. 항아리는 물로만 씻고 식초로 소독하여 말립니다. 한번 사용한 용기는 물을 담아 며칠 동안 우려내고 철저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발효용기에 생막걸리를 흔들어서 앙금도 같이 넣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쉽게 막걸리 식초 만드는 법 포인트, 첫 번째는 종초를 넣는 것입니다. 천연 발효 식초는 막걸리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더 쉽고 잘 만들어지도록 종초를 넣고 만들면 아주 쉽게 만들어집니다. 종초란 식초를 만들어서 가열하지 않은 식초를 말합니다. 종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암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최고의 효능 효과를 발휘하는 생균흑초 종초를 넣으면 좋습니다. 생균흑초 종초가 없다면 가열하지 않아 균이 살아있는 막걸리 식초 등 천연 발효식초 어떤 것이든지 가리지 않고 종초로 넣으면 됩니다. 용기의 입구는 천으로 덮고 뚜껑은 공기가 통하도록 살짝 올려만 둡니다. 막걸리 식초의 발효 온도는 30에서 35도씨이며 발효기간 동안 3일에 한 번씩 젓습니다. 위쪽에 생기는 초막의 모양을 보고 싶다면 7일에 한 번씩 저어도 됩니다. 천을 덮고 15일 발효하고 16일째부터는 비닐로 덮고 밀봉하여 30에서 35도씨 온도에서 15일 동안 숙성하며 7일에
한 번씩 젓습니다. 젓는 도구는 나무, 플라스틱, 스테인리스를 사용합니다. 전통 발효식초, 막걸리 식초 만들기 포인트. 두 번째는 밀봉 시점을 찾는 것입니다. 식초를 담아서 저을 때마다 맛을 보아 아이고 시다가 느껴지면 신맛이 시중 판매 식초의 3분의 2 정도인 4에서 5%가 됩니다. 이때 천을 벗기고 비닐로 밀봉하여 숙성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온도를 30에서 35도씩 맞췄을 때 10일에서 15일 정도 되니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밀봉 숙성해야 초산이 날아가지 않고 신맛이 적당하고 감칠맛이 나는 막걸리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막걸리 식초를 한 달에 한 번씩 저으면서 6개월 이상 숙성하면 흑초가 됩니다. 막 만들어져서 연노랑의 식초가 갈변을 하여 갈색빛으로 바뀔 때 우리 몸의 면역을 높여 암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물질이 많이 생기니 건강을 위해서 흡족하지 만들어 보세요. 천연 발효 식초인 막걸리 식초 먹는 법과 부작용 알아봅니다. 건강을 위해 막걸리 식초나 각종 천연 발효 식초를 섭취하면서 먹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식초 부작용 없이 잘 먹는 법 전해드립니다. 식초를 원액으로 먹어도 되나요? 식초를 원액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치아가 약해지고 식도와 위 등 소화기 계통에 질환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물에 희석해서 먹거나 음식에 넣어 섭취하는 것이 부작용 없이 먹는 방법입니다. 빈속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식사 중이나 식후에 바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과 희석해서 먹을 때 식초의 양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식초를 물과 희석해서 먹을 때는 하루 섭취량은 원액 기준으로 식초 60ml이며 원액을 최소 3회 이상 나누어서 물 7에서 10배를 희석해 먹습니다. 치아가 약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식초물이나 식초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초 속의 강한 초산이 치아를 약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식초물이나 요리를 먹은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궈주고 30분 정도 지나서 양치를 합니다. 소화기 계통에 염증이 있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위산분비를 촉진시켜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식도염, 위염, 유궤양 등 소화기 계통에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면 식초를 먹을 경우에는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치료를 하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먹어야 한다면 식사 중에 먹거나 식후에 바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암에 좋고 몸에 좋은 식초는 언제 먹어야 할까요? 식초물이나 식초가 들어간 음식은 늦은 시간에 섭취할 경우에는 속이 메스껍고 위산 역류 현상이 생겨서 식도를 약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밤늦게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에 위산 역류가 되면 기침이 자주 나오고 가슴에 통증이 생겨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식초물이나 식초 요리 종류 먹는 시간은 저녁 식사 때까지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암에 좋은 음식인 천연 발효 식초, 막걸리 식초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효초의 채널 알림 설정하시어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